안녕하세요. 그림 작가의 눈으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미드나잇 파리 속에는 주인공이 파리에서 시간여행을 떠나면서 1920년대를 살았던 예술가들이 나왔는데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 시절 예술가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또 다른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물랑루즈로 떠나 그곳에서 살다시피 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던 로트렉부터 만나볼게요. 로트렉은 당시 가족 모두가 성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와 명예가 있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집안에서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친척끼리 결혼해 병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게의 빈번한 근친혼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는데요. 어릴 적 사고후유증으로 그는 152cm 정도의 키에 다리만 자라지 않아서 걷는 것도 평생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생김새가 다른 로트렉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상류층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상하기도 했겠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로트렉의 그림에는 아버지가 자주 등장하고 그가 즐겨 탔던 말이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데요. 상류층 사회의 무시와 냉대에 움츠러들기보다 로트렉은 대부분의 시간 물랑루즈에서 지내며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모습을 희화화해 그리기도 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냅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는 물랑루즈의 여인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의 섹시함보다 잠을 자고 씻기도 하는 일상을 강조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녀들 역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목까지 올라오는 까만 장갑을 낀 가수를 그린 것처럼 사람의 특징을 포착해 그만의 개성을 살려 그의 손에서 다시 피어난 올랭루즈의 예술가들. 그가 그린 포스터는 붙여놓으면 당시 몰래 뛰어갈 사람이 있고 판매되기도 했을 정도로 인기였다는데요. 그렇게 요즘 YG나 SM처럼 물랑루즈의 인기인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에서의 전시에서는 동시에 프랑스에서 로트렉전이 하고 있어서 판화나 습작 위주의 전시여서 포토전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전시 보기 전에 알면 좋은 내용들 10분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 시간여행을 떠날 때 그 시절에 차를 타고 떠났던 것처럼 마차를 타고 떠나는 파리에서의 시간여행. 이때 로트렉과 함께 만나는 작가 드가와 고갱도 아트지인TV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술 작가의 눈으로 알기 쉽게 읽어드리는 지인TV. 함께 하시면 조금씩 미술과 친해지실 수 있을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면 고갱은 타히티의 여인으로 유명한데 타히티에서 생을 마감한 화가로 타히티의 색채와 이국적인 여인들을 그려서 그만의 개성을 만들어간 것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는 고흐와 작업실을 같이 쓰면서 서로 같은 여인을 그리기도 하고 고흐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고흐의 색이 보이기도 하죠. 작업실을 같이 쓰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흐랑 싸우다가 그의 귀를 잘랐다는 소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고흐의 자살 후 여론이 고갱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고갱에 관한 이야기도 링크 연결해놨습니다. Bonsoir. Bonsoir, enchanté. Paul Gauguin. Bonsoir. Yes, yes, yes. Gauguin and I were just talking about how 1920년대에서 다시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벨에포크 시대로 갔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데요. This generation is empty and has no imagination. better to have lived during la Renaissance. 르네상스 시대를 동경하는 그들을 통해 현재보다 과거를 더 아름답게 기억하고 동경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드가는 발레하는 여자들을 많이 그렸는데 소네트라고 하는 짧은 글을 쓰기도 하고요. 말년에는 입체까지 다양하게 작업했습니다. 가정사에 여성 혐오증을 갖고 있었다던 드가. 발레하는 여자를 많이 그리긴 했지만 그의 그림 속에는 발레하는 소녀들의 예술적인 노력이 아닌 다른 의미에서 발레하는 소녀들을 후원하는 돈 많은 신사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림과 좀 더 친해지시려면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언제든지 미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송 아트지인TV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And the belly bug. And here we are. 베레포크, 프랑스어로 좋은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격동기가 끝난 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기간을 이르는 말로 이 시기는 산업혁명을 거쳐 프랑스 파리의 예술과 문화가 번창했습니다. 이 시기 예술가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 인상주의 화가들은 서로 활발히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세상의 변화로 새로운 시도를 하며 화려하게 꽃 피웠던 시절 벨 에포크.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열린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는 젊은 예술가들의 축제로 이때 세워진 에펠탑은 지금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 지하철, 비행기가 생겨 생활이 편리해지고 문화가 발전한 황금기 시기, 예술가들은 파리로 몰려와 파리는 예술의 중심지가 됩니다. 고흐와 고갱, 로트렉이 활동했고 에밀 졸라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있었던 이 시기, 패션에서는 1차 세계대전 전 평화로운 시대에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을 계기로 일어난 동양풍의 신비로움과 화려함을 표현한 시대를 말합니다. Monet lived and painted were 30 minutes from town. Imagine the two of us settling You're in here. love with a fantasy. 영화 속에서는 모네의 수련이 있는 지베르니의 정원으로 떠나 약혼녀와 키스를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프랑스 여행 때 미처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하는 달콤함까지 선물하는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아트지인TV에서 이 영화 속 작가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림 작가의 눈으로 알기 쉽게 읽어드리는 아트지인TV, 모네도 다뤘었는데요. 모네도 전쟁과 가난한 시절을 겪었고 지베르니에 집을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모네는 집을 지은 후에는 정원을 스스로 가꾸며 그곳을 그렸습니다. 수련을 이해할 때까지 나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것을 순수한 즐거움에서 심었다. 수련을 그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이 나는 그것들을 길러냈다. 모네가 한 말입니다. 모네는 59세의 나이로 수련 연작을 시작하는데 모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정점은 바로 모네의 수련 연작이죠. 모네의 수련을 보면 처음에는 형태가 있지만 점점 형태가 무너지면서 추상화처럼 변해갑니다. 모네는 백내장에 걸렸지만 눈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렇게 보이는 대로 수련을 그려서 그렇게 그린 것이 추상화같이 보인다며 추상미술의 시작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저평가됐다는 까유보트는 모네의 권위로 작가가 됐습니다. 까유보트는 에콜대 보자르 출신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생활은 보트를 만들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때로는 작가들의 전시 비용이나 작업실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했는데요. 까유보트는 당시 르누아르의 물랭드라 갈레떼 무도회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후에 르누아르는 그가 그림을 사는 컬렉터가 아닌 같이 그림만 그리는 화가였더라면 동시대에서 더욱 이름을 알린 화가가 됐을 텐데 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인TV에서는 모네가 배 위에서 작업한 일화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선상 위의 작업실도 까유보트가 만들어준 겁니다. 까유보트를 대표하는 그림은 카누를 하는 등 배를 타고 있는 남성과 이렇게 발코니의 남자들인데요. 뒷모습을 그려서 인상주의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자신은 생활을 위해 배를 만들며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한 외로움을 표현한 것 같다고 미술사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이 아직도 맴돕니다. 지금도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까지 많은 작가들이 생활을 위해 화실 등 다른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기에 아직도 그 말이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헐리우드 작가이지만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파리에 와서 우연히 떠나게 되는 황금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 안에서 만나는 작가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게 되는 만큼 영화도 더 재미있게 느껴지시죠? 미술 아는 만큼 보이고 알면 좋습니다. 아트지인TV와 함께 미술과 좀 더 쉽게 친해지세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시 풍경과 예고입니다. 같이 작업실을 썼던 오조 작가님과 쓸 작가님이 3인전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부암동에서 작업실을 쓰고 있을 때 같이 작업실을 썼던 작가님들이고요. 부암동 작업실에 걸려있던 그림도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사실 전시장에 오실 때는 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오프닝에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나 그림 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무거운 것은 나중에 다 짐이 될 수 있거든요. 셀 작가님이 유튜브로 그림 그리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사겠다고 찡콩해놨었고요. 전시 5월 10일까지 메세나폴리스에서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책으로 미술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